아니 뭐 저희들이 지금 저 지현 씨를 사실 진짜 계속 모시고 싶었는데 근데 이번에 또 그 글로리도 그렇습니다만 마당 있는 집이 또 연이어가지고 히트를 해가지고 뭐 임지연 세트가 나올 정도로 지금 난리예요. 요즘에 확실히 조금은 실감을 하시죠? 실감하죠. 완전하죠. 네. 저는 근데 계속 현장에서 이제 드라마를 찍고 있었으니까 이제 촬영 스태프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짜장면 이번에 얘기 진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SNS가 달라지죠. 이제 막 팬들의 좋아요 숫자부터 맞아요. 댓글들이 일단 그 팔로우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팔로우스 많이. 얼마에서 얼마가 됐어요 지금? 잠시만요. 열 배 됐나? 와. 10배 정도. 들리는 얘기로는 가족분들이 연진아라고 부른다고. 한창 많이 부를 때는 그렇게 한참 부를 했어요. 때. 네. 연진아 뭐 집에 밥 해놨어 이렇게. 뭐 그렇게. 왜냐면 주변에서 하도 그러니까. MBTI가 어떻게? ENF. ENFP. 네. 아, 완전 외향. 저랑 똑같네요. ENFP. 진짜요? 네, ENFP예요. 와. ENFP에서도 단계가 있거든요. 네. 좀 더 외향적인 사람, 덜 외향적인 사람. 저보다는 임지연 씨가 좀 더 외향적인. 그러니까 낯가림은 없어요. 와 진짜. 낯가림이 없어요. 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가 처음 본 사람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좀 궁금하고. 혜견이랑 첫 촬영 날 제가 언니랑 친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그냥 활짝 웃으시면서 받아주시더라고요. 김태희 씨하고는 또 어땠습니까? 태희 언니는 너무 천사 같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천사 같지? 그래요. 혜기 언니도 그렇고 태희 언니도 그렇고 진짜 너무너무 편하고 정말 친한 언니였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또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지.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우와 어떻게 저렇게 생기셨어? 어떻게 저런 미모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진짜 친해져서 지금은 제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 사실 캐스팅 요즘 뭐 영순이, 아니. 임지연 씨가 이게 좀 소문에는 차차 기자까지 지금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더글로리 이제 촬영 다 끝나고도 계속 이제 마당에 있는 집, 뭐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 영화 다. 이번에 지금 이제 나오는 드라마는 뭡니까? 국민 사형 투표라는 드라마인데요. 근데요. 네, 대한민국의 악질범들을 국민 사형 투표를 좀 집행을 해서 사형을 집행을 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심판극 드라마예요.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아니 이게 저 뭐 더글로리 얘기를 좀 안 해볼 수 없는데 임지연 씨에게 진짜 영광을 안겨잡은 그런 작품입니다. 너무 소중한 기회를 받아서 욕심이 엄청 났죠. 이게 좀 어떻습니까? 대본을 딱 읽는 순간 뭔가 또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 야, 이 드라마 대박이다. 네. 더글로리는 솔직히 잘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거의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미 대본이 너무 탄탄했고 찍으면서도 다른 배우들이 촬영한 장면들도 다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정도로의 재미가 이미 현장에서 다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미팅을 하고 나서 이거 무조건 내 건데 나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아마 감독님을 미팅한 날 감독님이 연진이는 어떤 인물인 것 같아?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매력을 내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 연진이스러운. 연진이는 그냥 뭐 아닌가요?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 와 대박. 근데 그게 야, 야. 좋다. 네.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뭐 그냥이에요. 이랬던 게 감독님한테는 그게 좀 약간 임팩트가 있어요. 완전 있어. 네. 김은숙 작가님은 좀 지연 씨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캐스팅을 했대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겉모습만 봤을 때 그냥 착해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네. 이 심장이 그 안에 완전 감정이. 악마였으면 좋겠다. 이게 좀 강렬하셨던 것 같아요. 미화나 서사를 좀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그랬으면 좋겠다. 끝까지 연진이는 자기 잘못을 몰랐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그거에 되게 100% 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나누자마자 김은숙 작가님하고 악수하고 네, 맞아요. 바로 술 드시러 갔다고. 네. 근데 이게 악수하고 바로 이제 술 먹으러 갔다라는 거는 이건 합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악수하고 술 먹으러 갔다가 다시 무너지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이제 그거는 웬만하면 그런 웬만하면 일은 그런 일이 아니는데 없는데 막판에 이제- 술자리에서 진짜 얘 아닌데 얘 예. 이런 거 아니면은 두 분 술 마시면서 어떤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 김 작가님이 제 첫 데뷔작 인간중독이라는 영화 속에 저의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칭찬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분위기 좀 화기애애했네요. 그죠? 엄청 재밌었어요. 술도 막 많이 먹었던 것 같고 네. 많이 확실히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김은숙 너무 멋있어요. 작가님이. 예전에 그 남창희 씨도 같이 그러니까요. 있을 때 만났었거든요. 근데 남창희 씨 이렇게 보시더니 오케이 그 자리에서 그림이 나온다고. 야. 저는 했더니 여기를 안 보이고 남창희 씨가 보인다. 근데 나중에 남창희 씨가 캐스팅되고 맞아요. 그 역할을 주셨는데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임지연 씨의 그런 그림들을 다 보셨던 거. 그러니까요. 네, 와. 막상 또 이거 나 너무 못돼 보이면 어떡하지? 이거 뭐 예를 들면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약간 멈칫대는 포인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거의 10년 정도 이제 연기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날 좋아해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언제 해보겠어요 그런 거. 이왕 하는 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악역이었고 막상 도전했다 그러면 좀 진짜 나빠 보이고 정말 날 끊임없이 미워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뿐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왔던 거지. 아니 그 연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좀 이렇게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저 그런 게 좀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죠. 아, 아무래도 뭔가 이제 진짜. 감정적으로 다 표출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맞아. 그리고 막 욕도 막 하고. 너무 서스럼 없이 하고 이게 바로 악역의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래서 연진이가 담배빵 나서 막 아니 그거 아니야. 좋아요. 극중이니까 예, 극중이니까. 좋아요. 치마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렇지. 치마에 구멍이 나서 막 이렇게 담배를 던지면서 막 욕하는 것도 언제 그렇게 화를 그러니까요. 네. 그럼. 모르겠어요. 그 사실 못된 어떤 연진이의 캐릭터를 구사하기 위해서 휴가 갔다 오라고.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직장 다니시는 분이 많이 열광적으로 호응을 했어요. 뭐 하실지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뭔가 연진이라면 사직서 낼 때도 뭔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안 낼 것 같은 거, 연진이스럽게 낼 것 같다는 뭔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사실 모든 게 이제 본인 스스로 첫 악역이었다. 그래서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다. 근데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겠죠. 이게 엄청난 노력한 게 상대 배우의 대사까지 다 외워서. 네, 중요한 장면 같은 경우는 동은이 대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제가 외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동은이가 하는 말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방 대사가 외워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우리 또 지연 씨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드디어 이제 더 글로리로 2022년 백상예술대상 여자 조연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TV 부분 여자 조연상 더글로리 임지연님. 수상소감에서 이제 멋지다 연진아. 이거를 외치는 모습이 정말 굉장히 좀 멋있었는데. 제 자신에게 좀 말해주고 싶네요. 연진이로 사느라 너무 고생했고 멋지다 연진아. 그 순간에 올라가니까 거기 앞에 많은 선배님들 우리 동료 배우들 감독님 작가님 다 저를 보고 너 정말 잘해서 주는 상이야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느낌이었어요. 너 받을만 했어 라는 느낌을 제가 당연하죠. 받으니까 맞아 나 진짜 고생했는데 나 진짜 연진이로만 머릿속에 연진이밖에 없었는데 제가 사실 잘 칭찬을 못 해주는 성격이라서 본인 스스로에게. 네, 좀 많이 자책하고 이랬는데 처음으로 내 스스로한테 잘했어, 수고했어라고 얘기해주자라는 그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잘했어요. 뭐 조셉은 좀 그래요. 뭐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내 스스로 뭐 이제 아껴뒀던 뭐 백을 선물을 해준다든가, 아껴뒀던 뭐 신발을 산다든가. 네, 저는 이제 항상 본인에게 제가- 선물을 해요. 네, 제가 매년 하나씩 제 리스트를 이렇게 해놔요. 지연 씨는 뭐 스스로에게 선물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해냈구나라는 그 성취감이 전부인 것 같아요. 아니 지연 씨는 평소 스케줄 없을 때 뭐 하고 지냅니까?
그냥 집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운동 많이 하고.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운동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것 같아요.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완전 웨이트. 중량 많이 쳐서. 새로운 헬스장 찾으러 다니고. 이런 거. 운동은 진짜 제가 좋아. 지금 아니, 근데- 헬스장 등록만 아니, 진짜 한 4군데 되는 거예요. 아니 헬스장을 왜 4군데씩 해요? 그냥 기구를 다양하게 겪어보고 싶어요. 와, 이게 아 진짜 근데 헬스 매니아시구나.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보이어지는 느낌, 제가 잘 이게 근육이 잘 안 붙어서 그러는데 좀 좋아해요. 한 번 가면 유산소까지 다 하면 한 3시간 이상 그때도 많고. 그리고 헬스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다 끝나도 그냥 계속 그냥 앉아있죠? 네, 앉아있고. 어슬렁거리고. 네. 재석이 형이 형은 PT 하기 전에 와서 운동하고 PT 하고 끝나고 또 운동하고 네. 유튜브 보다가 전화 좀 하다가 커피 전화하다가 한잔 마시고. 저새 보면은 너무 좋아요. 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네, 와서 야 너 복장이 너무 민소매다. 죄송합니다. 아니 좀 지원 씨는 어떤 운동 제일 좋아해요? 저는 그냥 하체입니다. 하체를 많이 하고. 그럼 여행을 가도 꼭 그 숙소에는 좀 헬스장이 있는. 무조건이죠. 네, 무조건이죠. 지금 뭐 지방 촬영 가도 숙소에 꼭 헬스장이 있거나 주변에 뭔가 헬스장이 있거나 아 그러면 이제 없으면은 그 지역에 헬스장 찾아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찾아가는 스타일이죠. 이 손바닥 좀 봐도 됩니까? 약간 이런 굳은 살이. 굳은 살이 있네요. 있죠. 이 두살 있네요. 이 볼록볼록 나와 있네요. 이거 하면은 여기 좀 저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도 있죠. 네, 계속. 깨끗하신데요? 얼마 전에 이거 샀어요. 링 해가지고 이제 너무 보들보들하신데. 네, 버들버들. 최근에 조금 났어요. 어깨 다쳐가지고. 최근에 좀 어깨 왜 다쳤어요? 촬영하다가 넘어졌는데 아, 잘못 맞아, 넘어져가지고 제가 어깨가 안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데요? 이제 올라가요. 방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방금. 기적을 체험하게 해줬네요. 아니 아직까지만 해도 여기까지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네. 예. 다 올라가셨네. 아니 그 이제 사실은 연진이 캐릭터가 이제 너무 강한 탓에 야 이것도 다음 차기작은 과연 어떤 작품일까 많은 분들이 또 그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당에 있는 집에서 야 이것도 좀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인삼부 역을 맡게 됩니다. 며칠 전부터 나쁜 냄새가 나는 게 당신 남편이 내 남편을 죽였어. 죄송합니다. 진짜 죽은 거 맞죠? 저도 좀 이 마당 있는 집을 봤습니다만 와 이 캐릭터 자체를 기가 막히게 진짜 진짜. 감사. 예. 특히 그래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짜장면을 진짜 허기 가져가지고 먹으면서 그 이제 전화가 온 상황에서 죽었어요. 예. 와 그 장면이 압권이었어요. 경찰서 코앞 장사라 딱 보면 알거든. 보통 두 종류로 나뉘어. 하나는 코앞에서 찍어주고 한숨 막 푹 쉬는 거. 네, 도련님. 죽었어요, 형이. 형이 뭐요? 죽었다고요. 잠시만요. 아줌마! 콜라 좀. 그게 원래 그냥 남편이 죽었을 때 오는 뭔가 그 후련함과 갑자기 또 밀려오는 공허함과 그 맞아요. 뭔가 그 약간 기괴한 그 감정이 들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기괴한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그 먹방이 되게 그렇게 화제가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또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진짜 맛있어. 제가 이렇게 화제가 될 줄 알았으면 네. 좀 원래 더 잘 먹는데 좀 더 먹을 걸. 아니 근데 진짜 본인은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와 너무 맛있게. 네. 근데 실제로도 짜장면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저는 원래 진짜 잘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완전 대식가여가지고. 오. 원래 잘 먹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촬영 중에 이제 또 먹는 짜장면 양이 이제 순식간에 먹고 그리고 그거를 짜장면 맛있게 먹어야지 이런 씬이 아니라 진짜 아무 생각 맞아요, 없이 맞아요. 뭔가 그 공허함을 달래. 공감을 달래서 얘가 이걸 먹는지도 모르는지도 그냥 막 이렇게 먹는 씬이어서 생각보다 이게 한 젓가락 집으면 많이 잡히더라고요. 많이 잡히죠. 그래서 제가 좀 탕수육도 집고 만두도 집고 그럼 그 텀이 조금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좀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3-4 그릇 먹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게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임지연 세트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먹방이 이게 좀 그 임팩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보면 아는데 그 짜장면을 진짜 많이 맛있게 드시는 분의 그 느낌을 그래요? 이렇게 나와요. 그 국밥도 그래서 나중에 좀 그 국밥 네. 씬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저 가방 안에요. 5만 원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응? 아줌마! 왜 콜라 줘? 그냥 두세 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대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한 편이라서 콜라를 이렇게 따르자고 막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먹는 것도 계산이고 짜장면 먹다가 아줌마 콜라 좀 하는 것도 다 계산이고 준비를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자면서도 그 생각하고 그래서 이미 진짜 이렇게 해서 대san 계속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욕심 때문에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송혜교 씨하고 김태희 씨에 이어서 요즘 이제 제 친구죠 도현 씨하고 지금 또 연기를 네. 영화 하고 있죠. 제가 사실 너무 배우고 싶었던 선배님이랑 이번에 하게 돼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순간이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 전도현 씨가 좀 롤 모델이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막 대학교 때 네. 괜히 막 나는 한예종의 전도연이야,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질문했어요. 나 한예종 전도연이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예종 전도연으로 본인이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네, 막 나 한예종 나는 그렇게 영화 많이 찍고 있어, 나 영상원 작품 많이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 전도연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너무 소중한 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고 막 그날 하고 오면 집에 오면 내가 지금 전도연 선배님과 연기를 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와 지금 송혜교 씨, 김태희 씨. 네, 그니까요. 거의 그 저 별명이 언니 컬렉터예요 지금. 네. 성격이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지연 씨가 좀 털털하잖아요. 좀 선배들이나 주변 그 이렇게 언니들 뭐 좀 이쁨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많이 이뻐해 주시고 그죠? 좀 먼저 다가가고.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후배들이 생기니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대할 때가 더 어려우실 수 있겠구나. 뭐가 좀 어려워요 후배들을 대할 때는? 막 나를 어려워하는 그들을 보는 내가 어려워. 정답 이거 느껴질 때. 사실 나도 어려운데 저쪽에서 어려워하니까. 선배님들은 제가 좀 다가가려고 먼저 맞아요. 그렇게 뭔가 막 괜히 더 막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거 막 그냥 그렇게 막 다가가는 건 편한데 후배들한테는 더 어려워. 왜냐면 이미 저를 어려워하고 있는 그들인데 내가 뭔가 가서 말을 시키면 더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빠져 있어야 되나? 아니면 가서 말을 시켜야 되나? 형은 어떻습니까? 저요? 네. 저는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은 조금 약간 좀 제가 주춤되고 오히려 좀 가만히 있으면 제가 좀 다가가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막 좀 괜찮아요. 우린 좋아요. 아니 지연 씨. 흠을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춤 진짜 못 추는데. 괜찮아요. 아니 도현이가 테크토닉 춘 거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도현이 이거 왜? 네. 고맙습니다. 사활을 걸고 열심히 그냥 언제든지 잘한다. 불러주십시오. 잘한다. 어떤 음악을 좀 틀어드릴까요? 근데 제가 완전 몸치인데 그럼 슈퍼샤이로 해줘요. 네, 슈퍼샤이. Super shy, but wait a minute while I make you mine, make you mine. 달리는 지금 너 you're on my mind. I'm super shy, 좋다. but wait a minute while I'm super shy, 좋다. but 딱 wait a minute while I'm 최신곡이니까. make you mine. 달리는 지금 너 you're 근데 잠깐만요. 근데 그냥 SAS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지금 슈퍼샤이에 지현 씨. 근데 이거는 용녀 그거 아니에요? 용녀. SS 할게요. SS 할게요. 그냥 후렴 부분으로. 한다.
잘한다. 네. 이게 맞네. 나이 나올까 봐 그러지. 너무 30대 같잖아요. 아니 30대인데. 아니 지현 씨. 아니 30대인데. 물론 30대지만. 예. 근데 참 지현 씨가 대단한 게 이게 첫 배우 회사도 혼자 발품을 팔아 들어. 발품을 팔아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막 이제 독립 영화들 많이 이제 나름 자칭 한예종 전도연 시절 때 도저히 이제 혼자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좀 알아봐야겠다 싶은 마음에 막 그 당시 이제 막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쫙 리스트를 뽑아서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계시는 회사를 다 알아보다가 일단 집이랑 가장 가까운 소속사를 이제 먼저 걸어서. 우리 집에서. 네, 제가 금호동 사는데 그때 옥수동에 사무실이 가장 가까웠어요. 갔는데 이제 주차장에 어떤 경비 아저씨 분이 계셨는데 저 프로필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되게 오르막이었어요. 그래서 올라온 게 너무 아까워서. 아까우기도 하고 저는 대표님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빤히 보더니 일단 들어와. 근데 그 약간 그 당찬 모습이 약간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쫓겨나는 분위기였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그 직원들한테 얘들아 여기 우리 회사 대표님 만나러 왔댄다라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직원들이 막 웃으시더니 근데 그 경비 아저씨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이제 대표님이셨어요. 네. 아 진짜? 약간 그 배짱이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와. 이제 그때 대표님이 들어와 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뭐 이제 예종 제가 갖고 있던 필모들 뭐 이렇게 독립 영화 이런 CD 드리고 그래서 그때 마음에 드셔가지고. 그럼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웃긴 게 너 이거 여기 처음 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여기 처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갈 겁니다라고 제가. 근데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또 순간적으로 또 그 매력을 좀 느끼셨는데. 근데 대단하다. 거기서 딴 데 할 거면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에 그냥 그 당찬 게 좀 있네요. 그럼.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뭐 걱정 같은 건 없으셨어요? 거절 당하면 그냥 거절 당하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냥 좀 무서울 게 없는 나이여서 그리고 뭐 회사 안 되면 뭐 혼자 하지 또 항상 하던 대로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야. 이게 사실 데뷔작부터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파격적인 작품이었는데 이게 좀 신인으로서는 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저한테 너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본 그 대본 속에 종가은이라는 인물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 패기가 또 그때 감독님이 그 모습을 또 봐주셨던 것 같고. 요게 이제 그 막상 작품을 다 찍고 나서 뭐 약간의 두려움이 좀 있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너무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파격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그렇죠. 담겨 있는 영화이다 보니까 부모님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딸이 첫 데뷔작이라고 했는데 스크린에서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 그냥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마음. 근데 엄마가 시사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꽃다발을 주시면서 우리 지연이가 너무 예쁘다라고 해주시는데 이야. 그때 그 순간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되게 큰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인간중독은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 처음 대본을 보는데 좀 무서운 거예요.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엄마가 나를 창피해하고 무서워하고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엄마 걱정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딸이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예뻤어, 너무 잘했어 라고 하니까 사실 제가 뭔가 연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어떤 논란도 있어요. 그 논란 자체가 이 작품에 난 피해를 입힌 배우야? 라는 뭔가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응원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그 힘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안 되지? 잘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를 응원해주던 그 엄마의 그 웃음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자꾸 그 순간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MBTI도 얘기를 하시고 뭐 적극적인 성격이긴 합니다만 이 안에 또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외로움 뭐 내지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두려움, 힘듦이 분명히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지현 씨도 그런 힘듦이나 두려움이나 매번 그래요. 매번 그래요? 지금 순간도 조금 이런 막 주시는 사랑들이 요새 막 가끔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무슨 겁이 나요? 실망시켜드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칭찬들이 좀 그냥 현장 가서 못할까봐 아직도 무서워요. 저는 사실. 그래서 막 되게 중요한 씬 찍기 전날은 밤을 꼴딱 새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예 안 그런 척하는 거야? 안 그런 척하는 그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도 탈로가 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전에 제가 뉴키즈에서 황정민 선배님이 인터뷰를 사실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황정민 선배님이 20, 30대는 진짜 치열하게 뭐가 그렇게 보여줄 게 많았는지 자기를 혹사시켰다. 그러니까 30대 때 막 20대 때는 막 어떻게든 이 역할을 잘 해내려고 애를 그냥 나를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냥 너무 잘하려고. 근데 나이가 들고 나서 그냥 내려놓고 즐기기 시작하니까 이렇게도 연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말을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저한테 하시는 말 같았어요. 지금 저의 모습은 사실 너무 혹사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 안 돼라는 그 강박이 좀 가끔 너무 힘들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또 황정민 씨가 그 나와셔서 한 얘기는 한편은 또 그런 혹독한 시간을 보냈으니까 네. 또 그럴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임지연 씨한테 뭐 예를 들면 지연아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내려놓고 해라고 해도 못해요 본인이. 맞아요. 네. 맞아. 나 이번 작품은 이런 역할이니까 좀 내려놓을 거야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게 안 되지. 막 그거 찍기 전날은 막 미치겠는 거예요. 뭐 너무. 계속해서 임지연 씨가 작품 활동을 계속 하긴 했습니다만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이제 관심을 받는 건 진짜 이번 최근 들어서의 어떤 이런 작품을 맞아요. 통해서잖아요. 그간의 어떤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서 좀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뭔가 그 실력과 그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려면 제가 이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그래도 모든 작품을 다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또 못하고 또 현장에서 또 혼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 또 그걸 이겨내고 또 버티는 제 모습이 좋아서 지금까지 버틴 것 같아요. 모든 작품들이 다 절실했고 다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배우로서 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분명히 어떤 기회가 올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난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10년을 버텼고 다골리 대본을 봤는데 이건 진짜 내 거다 싶었어요. 아 이제 드디어 왔구나. 너가 왔구나 나한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기쁜 감정보다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중화등처럼 스쳐가면서. 아니 그 앞으로 혹시 뭐 맡고 싶은 캐릭터 같은 거 좀 있습니까? 해보고 싶은 역할? 멜로를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너무 강렬한 이미지만 보실까봐 걱정보다는 그냥 멜로를 하고 싶어요 지금. 뭔가 그냥 말랑말랑한 거. 아니 근데 내가 점차 성숙해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엄마 같은 어떤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연기, 정말 깊은 사랑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려운 작품을 도전하고 싶어요. 아직. 예전에는 예뻐 보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작품 하니까 당연히 예쁘게 나와야 돼가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그 인물로 잘 있으면 나는 예쁜 사람이야. 좀 약간 생각의 관점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니터 볼 때도 내가 예쁘냐 안 예쁘냐보다 그냥 나의 얼굴에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스스로에 대한 칭찬들. 네. 그래서 막 나이 들어가면서 이 주름이 멋있어 보이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 빨리 멋있게 좀
해주고 싶어요. 작품마다 꽉 찬 감정의 밀도를 담아내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사랑하는 배우이자 저의 대학 동기 전도연 씨. 반갑습니다. 인사를 일단 좀 해주세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죠? 진짜로 제가 그 2년 전에 시상식에서 그때 살짝 가면서 뵙고 그때도 한 몇 년 만에 봤죠? 한 10년 넘었나요? 더 되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세차장에서 본 게 마지막이에요. 세차장에서도 세차장에서 본 게 마지막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그때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세차장에서는 조금 대화를 좀 오래 나눴어요, 우리가. 저 인사한 격밖에 없어가지고. 그래. 내 트렁크도 보여줬어요. 트렁크는 왜요? 차 트렁크. 뭐 이만큼 잘 세차가 됐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면? 나도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차 트렁크를 보여주면서 도연아 뭐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고 태균이랑 뭐 같이 한번 보자 뭐 이러다가 이제 헤어졌죠. 세차장 그건 그래도 기억을 하네요, 세차장. 네네네. 기억해요. 기억하죠. 네. 그때는 분명히 우리가 말을 놓고 재서가 먼저 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때는 유재석 씨가 좀 편한 유재석 씨였고 지금은 좀 뭔가 좀 거리감이 있고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두 분이 그걸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이제 두 분이서 재석과 도연아로 끝날지 아니면 오늘부터 깔끔하게 재석 씨, 도연 씨로 갈지. 그렇게 끝날지. 근데 저한테도 뭐 세호야라고 해주실지 아니면은 뭐 세호 씨로. 말 잘 못 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그럼 저는 혹시 누나라고 해도 됩니까? 아니면 혹시? 아니에요. 그럼 선배님, 선생님? 누나만 아니면 왜 선생님이? 몰라서 그러면 선배님? 일단 전도연 씨로 해요. 일단 전도연 씨. 일단 전도연 씨로. 우리 지금 그 사이도 일단 끝날 때 봐야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도연 씨, 유재석 씨로 할지, 아니면 도연아, 재석이로 할지 일단 뭐 끝날 때. 그건 괜찮죠? 네. 그건 좋아요. 합의를 봤어요, 일단. 저도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를 꿈꿨던 게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는 꿈은 배우가 아니었고요. 네. 그러면 현모양처였어요.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네. 진짜요? 왜요? 왜요? 진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현모양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머나. 네. 아니 근데 이게 연기 배우를 꿈꿨던 건 아니지만 시작은 정말 굉장히 좀 우연이었다고 그래요. 네. 잡지를 찍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잡지를 보고 또 CF 쪽에서 연락이 와서 또 CF를 찍게 되고. 써보면 알아요. 깨끗해요. CF를 보고 또 드라마 쪽에서 연락이 와서 드라마를 찍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어렸을 때는 생각에 현모양처 결혼이잖아요.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 진학도 그렇고 연기를 위해서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까? 네, 그 학교도 사실은 제가 의도해서라기보다 그냥 본의 아니게 우연히 그렇게 가게 됐었던 거고요. 갈 수 있는 학교가 그때 서울예대였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배우 지망생 친구 따라 원서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사실은 배우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였는데 네. 안 됐고 저는 사실 정작 꿈이 배우가 아니었는데 제가 됐죠. 그 갔는데 면접 보러 갔는데 할 줄 아는 게 뭐냐 했는데 할 줄 아는 거 없다. 예. 그런데 뭘 잘하는 거.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붙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면접 보시는 분들도 이 친구는 잘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 학교로 와서 뭘 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아니 이게 귀걸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제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토크하실 때 불편하실까 봐. 아니 손에 잡고 있을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전도 씨는 예나 지금이나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똑 부러지는 친구였어요. 예. 그건 똑같아요, 전도연 씨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오늘 약간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약간 일타 스캔들의 그 주인공과 약간 아까 본인이 얘기한 대로 것 좀 같아요, 그죠? 그냥 약간 진짜. 예. 평소에 근데 좀 장난도 많이 치지 않으십니까? 장난을 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저 스스로가 저를 생각할 때 좀 유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유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안 유쾌해요? 아니 그거를 뭐라고 딱히 말할 순 없는데 아, 내 그냥 스스로가. 주변에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아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유쾌한 사람. 아니 조금 더 친해지면 되게 재미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조금 더 친해지기가 힘들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그 대학 동기라고 좀 뭐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제가 기억하는 전도연 씨의 첫인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와, 이 친구는 진짜 이 친구는 배우가 되겠다. 뭐 내지는 이 친구는 진짜 너무 튄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옆에 있을 때 아마 전도연 씨는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 옆에 친구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 있었어요. 그죠? 네, 네. 두 분이 계셨어요. 송영화라는 친구랑 혜진이란 친구. 네. 어쨌든 그 친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옆에 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제 친구 같이 있던 친구가 저 친구 한번 자기가 한번 아 그럴 수 있죠. 아니 저 친구 한번 아이고. 욕심 한번 내보겠다고 네. 한 2번 대시하다가 대창에 까이고 물러섰습니다. 두 발짝 물러섰어요. 그래도 뭐든지 그 용기예요. 사실. 아, 그럼요. 네, 저도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저도 약간 이제 이야기를 건네는 편입니다. 만나실래요? 아니요. 오케이. 깔끔하게. 오케이. 알겠어. 여기까지. 예. 아, 근데 사실 그냥 궁금한 게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남편분하고는 2007년에 결혼하시지만 원래 어떠한 이성을 좀 좋아하셨어요? 어떤 성격? 아 진짜 저의 이상형은 사실 저는 조세호 씨 같은 스타일 좋아했어요. 아니. 아, 네, 한번 좀 디테일하게 아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그냥 좀 이렇게 곰돌이처럼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좀 귀여운 그런 사람을 좋아했어요. 아, 진짜? 네네네네. 그럼 지금의 남편분도 그분은 좀 카리스마가 있으시죠. 네. 그런데 좀 제가 어렸을 때는 개인적으로 조세호 씨 같은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유 어렸을 때 봤어야 되는데. 저도 너무 어리지 않았을까요? 그때 제가 뭐 누나 20살이면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운명. 그때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운명인 만났어. 거야 자기야. 그래도 전도연 씨가 원래는 조세호 같은 사람을 좋아했었다. 뭐 이 정도는 뭐 곰돌이 같은 사람. 네네네. 네, 곰돌이 같은 좀 사람. 귀엽고 너무 크지 않고 그래서 그랬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 콘서트에 전도연 씨가 올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때도 바빴기 때문에. 네네. 저기 개 콘서트에 왜 왔어요? 그 선배님들이 가자고 가시다 그래가지고. 난 솔직히 내가 몰랐어요. 나중에 방송 보고 알았어. 맞아요, 전도연 맞아요. 씨가 온 걸 원샷을 보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거는. 근데 진짜 열심히 아니 응원했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제가 나요. 방송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네. 고맙다고 얘기하는 네. 고마워요. 괜찮. 근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장려상 받았어요. 엄청 학교에서 되게 잘한다고 네. 소문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전도연 씨는 그 학창 시절을 좀 떠올려 보자면 좀 어땠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학창 시절 떠올리면 좀 아까워요. 왜요?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한 게 그때 너무 바빴어서 맞아요. 맨날 이제 출석 도장 찍듯이 이제 하고 그냥 수업만 듣고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그 시간을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전도연 씨는 졸업을 했죠. 겨우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의 차이예요. 왜요? 도연 씨는 바쁜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출석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를 갔고 나는 나의 꿈을 찾았다 해서 학교를 안 갔고 네. 그 학교 꼬박꼬박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연 씨는. 아예 엄청 열심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가끔 제가 이제 학교 가면 친구들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도연이는 TV에 나오면서도 학교를 나오는데 너는 왜? 너는 TV에 안 나오는데 왜 학교도 안 오냐. 그래서 제가 화를 냈죠. 네가 뭘 알아. 근데 결국엔 4년제 다니신 거잖아요. 4년을 다녔죠. 4년을 다녀서 결국은 졸업을 못했고 도연 씨는 2년 아직도 못했어요? 자퇴했어요. 아. 자퇴. 멋있다 진짜. 네. 박근영 선생님을 만난 것도 에피소드가 좀 있다고 그래요. 한 번도 뭐 연기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박근영 선생님이 너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앵무새다. 그러니까 대사만 읊는다고. 그래서 그때 많이 좀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딸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선생님의 딸이 되기 위해서 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네. 이 얘기를 들은 이후에 볼펜을 물고 연습도 하고 맞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말이 그때 빨랐나 봐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 말을 할 때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했어요. 또박또박.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냥 말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평상시에 말하는. 말을 좀 천천히 네, 하는 네. 연습을. 또 그러면 좀 그 이후로 박근영 선생님께서 좀 달라지는 연기에 뭐 칭찬을 해주신 적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저는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작품이 끝나고 박근영 선생님이 어떤 영화를 찍게 되셨는데 거기에 저를 딸로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그냥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칭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네요. 네. 드디어 준비를 한 자에게 기회가 또 옵니다. 한국 멜로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죠. 영화 접속으로. 이건 야, 이거는 뭐 이미 뭐 OST가 귀에 뭐 맴돕니다, 맞죠? 도현 씨 캐스팅을 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보니까 그 작품을 거절한 여배우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됐었던 거였나 봐요. 근데 지금은 사실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는데 그때는 영화 배우 탤런트가 경계가 너무 분명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한석규 씨는 사실은 당대 최고의 그렇죠. 배우였었고 네네네. 한국 영화가 한석규 씨가 나오는 영화, 그렇지 않은 영화로 나뉘어졌었기 때문에 맞아요. 한석규 씨한테 이름도 잘 모르는 전도연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맞냐라는 우려들이 엄청 많았었죠. 이 작품이 이제 98년 개봉작 중에 흥행 1위 성적을 내면서 영화나라 흥행공주라는 타이틀을. 네네 맞아요. 이거 저 기억해요? 알아요. 네. 영화나라 흥행공주. 네 맞아요. 그 당시 그 같은 이름의 치킨과 피자가 굉장히 또 인기가 먼저예요. 전도연 씨가 네, 먼저. 영화나라 흥행공주. 이거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요. 네. 네. 그때는 하는 작품마다 다 흥행이 됐어서 그리고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제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줄 서서 다 이렇게 몇 시간씩을 근데 그 광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뿌듯했고 이런 재미로 영화를 찍는구나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이게 약속의 흥행 그리고 이제 내 맘의 풍금. 이거 이병헌 씨하고 저 이거 극장 가서 저도 봤는데 이 당시에 전도연 씨 나이가 20대 후반. 27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학생으로 나오거든요. 17살. 17살의 학생으로. 나와요. 그 당시 나이에 비해서 이제 10살이나 어린 역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질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대본을 받았을 때 홍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27살인데 17살 홍현이 하겠다 그러면은 미쳤다 그럴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관객으로 본 입장은 네. 전혀 그렇지 않았었어요. 네. 지금도 너무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로. 네. 뭐 오늘 제일 활짝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제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연하게 이제 이 길에 접어들었지만 뭔가 본인 스스로에게 배우의 길을 본격적으로 좀 걷게 만든 그 전환점이 된 게 이 해피엔드 아닐까 하는 생각. 네. 그런 그죠? 거. 네. 사실 제 꿈이 현모양처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제 꿈을 깨는 어떤 선택이었던 거죠. 이게. 되게. 사실 엄마를 설득할 때 어머니가 그렇게 우실 줄도 몰랐고 근데 우시기까지 했어요. 네. 시집 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제가 저 시집 잘 보내려고 배우 한 거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엄마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촬영 후에 좀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걸 찍을 때는 되게 어쨌든 좀 순수한 선택이었는데 이제 했던 광고들이 다 끝났죠. 근데 근데 그것도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몰라서 시작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여배우한테 바라는 어떤 이미지나 인식이 어떤지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남자 배우는 이런데 왜 여배우는 이렇지 않아?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 스스로는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구도 나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 사실 여배우로서의 편견은 있었고 그때는 더 명확하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소극적인 어떤 배우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었죠, 많이들. 저는 저의 배우로서 할 일을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할수록 더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가.
도현 씨가 저녁을 사줬어요. 우리 지진이 씨는 한번 조승우 씨입니다. 야, 황정민 씨입니다. 예. 이거 얘기하려고 뭐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네. 도현 씨가 이제 마지막 퍼드를 완성시켜줘야 끝날 이야기죠. 황조지의 우정연. 사실은 여기 다 그 디벨롭이었어요. 황정민 씨하고 조승우 씨하고 세 분이 네네네. 여행 간 사진. 아니 진짜 이거는 와 너무 많이 봤어. 이건 셀카요. 셀카예요. 네, 셀카예요. 이거 셀카예요. 셀카 기능으로 찍은 거야. 전설의 사진 있죠. 예. 시작이 됩니다. 지지 씨가 나왔을 때 황정민 씨와 네, 이렇게 가리죠. 여기 괜찮죠? 제 집안 대대로 겨드랑이가 좀 빈약합니다. 전설의 우정 여행을 네.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이것도 뭐?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처음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이 그룹이 황조지잖아요. 그렇죠. 황정민, 조승우, 지진입니다. 지진이. 여기 이제 한 분이 더 추가가 됩니다. 네. 이사경입니다. 전도연 씨가 계시네. 네네. 전도연 씨까지 만약에 이제 유퀴즈에 출연하면은 저 사진의 전설의 그 모든 예? 이제 전도연 씨가 마지막. 예. 이 사진을 황정민 씨 녹화 때 쓰고 이제 제작진이 2년 반 동안 보관하고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예, 요거를 한번 좀 보여드려야죠. 이 사진입니다. 요거죠. 요건 기억나시죠? 네. 이때가 제가 스캔들 때문에 그때 지방 촬영을 많이 다닐 때인데 네. 제가 찍고 있는 곳으로 놀러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밥을 사줬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황정민 씨는 유독 진짜 기뻐 보이세요. 저 때 분위기가 좀 네. 기억이 나십니까? 승우 씨는 아니었을 텐데 같은 소속사였어요. 네, 같은 매니지먼트여서. 근데 이제 이때는 다 신인이셨잖아요, 이분들이. 네네. 저는 아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밥을 사주고 되게 신나게 맛있게 잘. 진짜 신나 표정이신 것 진짜 같아요. 황정민 그리고- 씨는 세상 다 얻은 표정이에요. 이게 이제 안면도에서 스캔들 촬영을 하실 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안면도였나 봐요. 이때 회를 사줬다 그래요? 네. 예. 도현 씨는 촬영을 끝나서 서울을 올라가는 길이었고 아마 서해안 쪽에서 촬영을 했었더랬어요. 도현 씨가 저녁을 사줬어요. 이게 이제 전설의 우정 여행으로 이렇게 남게 될 줄 혹시 아셨어요? 이거 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니 그런데 그 우정 여행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오빠들은 힘들 때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힘들 때잖아요. 그때는 제가 동생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거리가 좋을 때니까. 네, 그때도 저는 전도연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대접했던. 근데 이 당시 패션이 또 굉장히 저 이거 배꼽티를 이거 이번에 봤네. 몰랐어요 저도. 저 배꼽에 뭐 하신 거예요? 배지인가요, 배지? 아니 그 당시 배지가 유행이었어요? 난 이거 이번에 그렇죠, 봤네. 그렇죠. 네, 좀 하고 다녔었어요. 우와. 다른 사진 보니까 방에서 이렇게 테레비 보면서 소주 맞아요, 마시고 맞아요. 이럴 때 안주도 잘 뭐. 그러니까 저렇게 계시다가 야 도현이 연락 왔다 해서 우르르 뛰어나가가지고 횟집에서 네, 맞아요. 맛있게. 네. 야 근데 이 여행으로부터 이제 2년 뒤에 황정민 씨와 영화 너는 내 운명으로 또 네. 이게 두 분이 또 이제 만남을 갖게 되죠. 2년 뒤에 전도연 씨하고 이렇게 한 작품에서 또 만나가지고 주인공으로 이렇게 함께. 또 이거 정말 아니 그런데 황정민 씨는 그 작품이 아니었어도 너무 잘 됐을 배우잖아요. 연기도 사실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죠. 네. 예. 요 너는 내 운명이 전도연 씨에게 두 번째로 많은 상을 가져다 준 작품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말로만 들었지 칸은 좀 생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 해외 영화제가 처음이어서. 예. 이제 알랭 드롱이 네. 시상하면서 손등에 키스를. 사실 세계적인 이런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을 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봐왔던 세계적인 그런 스타와 한 자리에서 이거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렇죠.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저도 좀 신기하긴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상인지도 몰랐었어요.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몰랐던 게 용감했던 것 같아요. 알고 갔으면 엄청 떨었을 텐데
너무 모르고 가서 좀 용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떨리지 네.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는 사실은 다 끝나고 나서 좀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그 뭐 시상식장 가고 그리고 상을 받을 때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뭘 어땠는지 잘 기억을 못 했어요. 밀양으로 이제 칸의 여왕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도 얻었지만 이게 넘어야 할 허들이 또 만만치가 또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죠. 그것에 대한 무게와 제가 버텨야 될 시간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안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인지. 사람들은 제가 상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시나리오를 받았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품이 몰려들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저한테 시나리오 주는 걸 조심스러워 하셨고 왜죠? 그러니까 뭐 이런 작품을 하겠어? 라고 저를 되게 이제 무게감 있고 영화제에 갈 수 있을 법한 작품들을 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그냥 대작이나 정신이 나갈 예를 들면 네. 대작이나 뭐 심도 깊은 어떤 이런 네. 아, 전도연은 이제 작품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는 작품만 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을까, 작품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저 스스로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견뎠던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계속 좋은 작품을 했고 후회 없이 계속 리마인드 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뭐 하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그 나무들, 화초들, 식물들을 좀 좋아해서요. 아, 그래요? 네, 그 아이들 좀 키우고 돌봐주고 물 주고 저한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뭐가 좀 잘 맞아요? 귀찮게 하지 않잖아요. 놀아줘야 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가만히 있긴 한데 관심은 계속 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관심은 계속 주는데 뭔가 저한테 요구를 하지 않잖아요. 제가 한 번도 안 여쭤봤네. 전도연이 보는 전도연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좀 복잡한 사람 같아요. 복잡해요. 네, 좀 쉽지 않은 사람 같아요. 어떤 면에서 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의 어떤 되게 능동적인 모습과 그리고 그냥 저일 때는 굉장히 좀 무기력하게도 귀차니즘이 엄청 많아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뭘 하는 걸 귀찮아하고 무슨 약속이 있으면 좀 힘들어해요. 물론 약속이 나가면은 되게 잘 즐겁겠는데 그 나가기까지 너무 힘들어요. 두 분이 또 비슷해. 와, 나 진짜 소름이. 일할 때 빈틈없고 좀 무서운 편이라고. 좀 일은 치열하게 하는 편이에요. 네. 실수하는 걸 싫어하고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조금 완벽주의자처럼 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을 좀 이해 못하는. 아니 안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리고 그렇게 살면 저 자신도 되게 피곤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내려놓고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런 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작품도 하고 그 길복순이라는 작품 하면서 좀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신한테 좀 감사하고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 끝나면 너무 오늘 수고했다 그러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저 스스로한테 얘기도 해주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줘요. 근데 뭐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내 스스로에게 네. 조금 가끔은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내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는 게 굉장히 또 그거는 본인 스스로에게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생각하는 건 제일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 아닌가, 나 맞습니다. 자신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맞아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런 시간 즐기고 있잖아요. 넌 마음이 안 불안해? 라고 하면 나는 충분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고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한 시간이고 내가 이게 편한데 왜 언니는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냐고. 언니 그래도 돼 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조금씩 내려놓고 있죠. 아니 그 50대가 되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달라진 건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일단 스캔들만 해도 어떻게 50대 여배우가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어떤 잣대에 아직도 나는 놓여 있구나,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아직도 늘 항상 어떤 작품을 할 때마다 그런 선입관이나 이런 거에 나는 그 선상에 놓여 있구나를 생각하니까 맞아요. 좀 답답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스스로 의식했다면 사실 선택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 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저 자신보다는 삼자들이 더 저를 가두거나 어떤 생각이 달라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전도연 씨 얘기에 참 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뭘 했을 때 그 나이에 뭐 몇십 대에도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이런 것에 조금 뭔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작품도 그렇고 살아가는 것도 저는 굳이 내가 나 스스로 내 나이를 의식하고 내 나이에 맞는 생각이나 맞아요. 이런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은 해요. 맞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나의 정신도 같이 지배가 돼야 되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도연 씨 하면 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늘상.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남들한테는 우리가 친구한테 그런 얘기, 야 좀 너 당당해도 돼 하지만 내 스스로는 내가 그래도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아 멋있다 진짜. 네. 저도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게 크든 작든 제가 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자존감이 그래도 좀 높으신 편이셨나요? 저 자존감 되게 낮아요. 그러세요? 그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자존감 되게 낮아요. 그래요? 그래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자존감 좀 낮아요. 당당하면 자존감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일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 또 한면 저 자신 스스로는 좀 자존감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아 이것도 좀 약간 특이하네. 혹시 좀 전도연 씨 요즘 고민이 있습니까? 제가 했던 것보다 해보지 못한 게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데 저는 선택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배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서 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를 좀 발견하고 좀 그런 쪽으로 배우로서 좀 많이 소모당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밀양을 했을 때 그게 전도연의 최정점이다. 이게 정점이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와 다르게 좀 저를 좀 소모시키고 저도 좀 보고 싶고 궁금해요. 저 자신이. 어떤 한 인물을 해내기까지 그 안에 들어가기까지 사실 그 인물과 나의 어떤 공통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잖아요. 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은 있지만 어떤 배우로 남느냐가 아니라 어떤 배우로 보여주고 싶은지를 생각하면 저는 계속 기대할 수 있는 배우이고 싶어요. 이제 이거까지 했는데 뭘 하겠어가 아니라 앞으로 또 어떤 작품을 할지 궁금하다가 되겠죠.